서울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한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놀이공원만 떠올리기엔 넓고 쇼핑몰만 보기엔 걷기 좋은 동네, 잠실역 주변에서 보내는 하루를 소개합니다. 1970년대 한강개발과 함께 매립되면서 지금의 도시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후 올림픽과 대규모 주거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잠실은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성장해왔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단정한 도시 위에 전혀 다른 결의 분위기가 더해졌어요. 바로 속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변화입니다. 골목마다 개성 있는 레스토랑, 감각적인 카페, 작지만 컨셉이 분명한 공간들이 들어서면서 잠실은 더 이상 대형 시설의 동네가 아니라 걸어다니며 발견하는 동네가 됐어요. 여행자 입장에선 하루 일정 안에 먹고 쉬고 보고 걷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첫 번째로 찾은 서보는 족발덮밥과 태국식 새우국밥 두 가지 메뉴만으로 운영되는 태국 음식점이에요. 오래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 내부 인테리어가 레트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가게 안에 흐르는 태국 음악과 곳곳에 놓인 소품들 덕분에 잠시 여행 온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별관도 있는데 본관에서 웨이팅을 등록한 뒤 기다리면 자리가 나는 대로 안내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픈 키친이라 음식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며 기다리는 재미도 있었고요. 새우국밥은 새우를 베이스로 한 향긋한 국물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물 안에 면과 밥이 함께 들어있어서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우기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족발덮밥은 밥 위에 큼직한 족발이 통째로 올라가 있는데 젓가락만으로도 뼈와 살이 쉽게 분리될 만큼 부드러웠어요. 매콤한 고추 라임 소스가 곁들여져 느끼함 없이 잘 어울렸고, 바삭한 마늘칩 같은 고명이 더해져 전체적인 식감의 균형도 좋았습니다. 입맛에만 잘 맞는다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아는 맛의 조합이에요. 식사 후에는 속리단길에서 인기 있는 카페 크레뮤 클럽으로 이동했어요. 아치형 창문을 그대로 살린 공간이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과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공간을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바이 프렌치 토스트가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 방문했을 때는 매진이라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선택했어요. 디저트들이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정도였어요. 진하고 꾸덕한 치즈케이크 위에 상큼한 딸기가 올라간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치즈가 얇게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풍미가 꽉 찬 스타일이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보다는 디저트가 더 인상 깊었던 곳이에요. 잠실에는 속리단길처럼 새로 생긴 공간들뿐 아니라 오래된 맛집들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군산 오징어입니다. 1988년부터 송파구에서 영업을 이어온 곳으로 100년 가게로도 선정된 식당이에요. 맵기는 3단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순한 맛은 신라면 정도의 부담 없는 매콤함이라 누구나 맛있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흰 쌀밥 위에 매콤한 양념이 배어든 오징어와 콩나물을 올려 먹으니 괜히 오래 사랑받은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점에서도 몇 번 먹어봤지만 본점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잠실역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지는 곳, 바로 롯데월드 몰이에요. 이곳이 좋은 이유는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맛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서울 여행 중 식당을 고르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까지 날씨에 상관없이 하루 일정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죠. 전시 하나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앉아 쉬었다가
다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 동선이 여행자에게는 특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본 전시는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터의 삶. 감사합니다. 타샤 튜터는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동화 작가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그림으로 담아낸 작가입니다. 전시에서는 타샤 튜터의 사파와 그림책 실물, 그리고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공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어요. 소박한 시골 풍경과 동물, 아이들, 정원,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뚜렷한 사계절까지. 그림 하나하나가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웰시코기 식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그림들을 보다 보니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온실과 집을 재현한 공간도 있어서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은 전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잠실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낮에는 정돈된 도시였다면 밤에는 조명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간. 지금 롯데월드몰 앞에서는 롯데 루미나리에가 진행 중이에요.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어로 빛을 뜻하는데 이름처럼 27만 개의 조명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원형의 회랑 형태로만 터널을 설치했는데 올해는 17m 높이의 돔을 중심으로 가로 63m, 세로 25m 길이의 십자형 터널을 추가로 설치해서 3배 더 큰 규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돔을 중심으로 웅장한 십자가형 터널이 펼쳐지는데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열린 십자형 배치에 고딕 장식까지 더해져서 공간 자체가 정말 성스럽게 느껴집니다. 걷다 보면 문득 고개를 들게 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여행을 기억으로 남게 만들죠. 잠시를 이야기하면서 이곳을 빼놓을 수는 없죠. 석촌호수는 낮에도 예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호수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 조용히 이어지는 산책로, 멀리서 스며드는 놀이공원의 불빛까지.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잠시 잊히는 순간이에요. 맛집과 카페, 문화와 산책, 낮과 밤의 분위기까지. 서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하루는 잠실 이렇게 정해두셔도 후회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서울 여행 계획에 조용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